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그동안 미증시 흐름과 관세 노이즈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려드리면서 장 돌아가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대변복감에서 판때기 잘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꼭대기에 있는 거 추억 매수했다가 처물리고 절호의 기회를 못 잡고 나중에 손가락 빨고 피눈물 흘리게 되실 겁니다.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점만 알려드릴 것이니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황 핵심은 새로운 주도주를 잡아라입니다. 일시는 관세 노이즈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는 전혀 아니라고 했죠? 모두 1월 9일 규모가 774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부합했고, 이는 여전히 미 경제는 강하고 견고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침체가 아니고 둔화가 되는데 이것도 아주 천천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미 경기도 나빠지고 어쩌고 떠드는데 이것도 전혀 틀린 거라고 했고요. 나라 부채가 많아서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경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해서 지금 미증시의 하락은 벨리라 비싸서 진작에 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런 핑계를 통해서 받고, 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즉, 또 이 얘기는 경침체보다는 트럼프 관세 노이즈로 인한 이슈 이벤트성 하락 요인이라는 얘기죠. 하락의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 이슈에 의한 하락은 걱정할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라 미증시는 지금부터는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반등 이후 더 빠지지 않으면 박스권을 그릴지는 그때 가서 또 체크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이 진바닥이라고 안 하냐고요? 아직도 벨리라 비싸서 조금 더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나스닥 월봉상에서 20개 원선 부근, 지호는 12,700선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유는 그동안 너무 짓눌려 있었고 또 돈을 계속해서 풀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에 유럽, 중국도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고, 이는 결국엔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인 거고요. 해서 밀시도 시점에서는 반등 영역이 분명한데 한 번 더 빠질지 여부는 다른 이슈나 점수가 나와야 강하다 보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니 지켜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이에 우리도 점진적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흐름을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시세, 즉 새로운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성장이 부족했기에 장을 주도할 섹터 종목이 없었기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등으로 한마디로 울거먹은 거죠. 탄핵 정부까지 이어지고 또 전쟁 중동 이슈 등으로 새로운 대안이 없으니 울거먹고 또 울거먹은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삼전이 빌빌거린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해서 이슈와 모멘텀의 중심이었던 밀시에서는 다들 빠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저놈들이 버티고 버티면서 더 해먹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그동안 충분히 설명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얘는 오늘 총매당이었던 방산주들까지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원전, 로봇바이오 등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연도로 넘어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데 올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못했지만 이젠 더 이상 나올 이슈도 이벤트도 없기에 또 공매도 재개와 본격적인 관세 시행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시세, 부석들을 부지런히 주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린 거고요. 글쎄요, 아직은 확실한 올해의 주도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미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우가 짠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해서 지금은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 종목을 탐색하고 분석하면서 부지런히 사모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몇 업종이나 된다고 뻔하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스타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10중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대목점이 공매도들의 본격적인 관세 시행을 앞둔 이번 달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우리 멤버십님들은 주도주 후보들을 부지런히 매집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나중에 대박 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함께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또 보석들을 부지런히 사부시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방산까지 고점을 형성하면서 그동안 미리미리 알려드렸던 것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개미들은 맨날 주도주, 대박주를 먹고 싶은 꿈을 꾸는데요. 그러려면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을 때 참아와서 부박이 돼서 크게 먹어야 하는 건데, 근데 맨날 꼭지에서 추격 매수하죠. 저 꼭대기에 있는 놈들 지난달부터 설거지 들어갈 것이고 빠질 거라고 했는데 또 메이저들이 고점에서 설거지 할 때는 급등하기 심하고 FOMO 현상 만들면서 현혹시키고 광고하면서 설거지 한다고 했는데 개미들은 이걸 모르고 불나방이 되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일반 개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암튼 이런 얘기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요. 올해 계좌를 바꾸고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아래 삼전 HD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코스피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지난 거 돌려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삼성전자, 일봉, 엊그제도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면 121선까지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죠. 즉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큰형님의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것은 지수는 물론이고 주도주 변화가 나온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이 그림처럼 121선을 돌파하고 바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흥보와 등락을 하다가 갈 것이냐만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일봉, 그동안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상 12월에 고점치고 지지고 복구한 거죠. 3달 넘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대박 내보겠다고 개미들끼리만 착각에 빠진 겁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일봉, 붓쇼 억지로 올린 거고 지지고 복구한 거지 뭐 있나요? 대박 냈나요? 운 좋아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 먹는다고 계좌 달라지고 인생 달라지나요? 이것저것 싹 팔고 수익 내고 손해보고 이거 반복하다가 결국엔 모래시계 되는 겁니다. 이놈들 차트 전에도 다 설명드렸던 거죠. 그때와 지금과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두세 달 꼭지에서 등락 주면서 생쇼한 것뿐이고 결국엔 불나당 시체들만 쌓이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덴, 리라캠 등도 차트 다 봐보십시오. 종목별 섹터 흐름, 개미들이 주식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곳은 언론, 증권 방송, 유튜브, 또 이곳의 전문가들인데요. 지금도 모두 미증시 하락하는 거, 경기 침체, 관세 등만 떠들어대면서 자극적인 말로 개미들을 현혹하고 있죠. 또 스타 종목들도 여전히 조선 방산전력 원전 로봇바이오만 떠들어대고요. 그래야 조회수, 시청률 회원수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옥석 가리지 잘하셔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엉터리들입니다. 남들 안 보는 거 재미없어 하는 거 떠들면 돈이 되나요? 이런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여기에 당하는 개미들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놈들도 결국엔 돈 벌려고 저러는 건데 그럼 개미들도 돈 벌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공부해서 돈 벌 전략을 써야 하는데 조급함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돈을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하니 저런 데에 혹해서 당하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맨날 하는 지저운 애기하고요. 결코 아니고요.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는 지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미들 심리 지표죠. 인간 지표라고 하는데요. 저런 상황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이게 다 메이저들의 의중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남들이 겁먹고 도망칠 때 사는 것이다.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가 기회다. 쏠림과 F5의 모현상이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섹터 종목을 생각하면 뭐를 사야 하는 건지 뭐를 팔아야 하는 건지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강조되었던 조선 방산전력 로봇 원전 바이오는 총대장이었던 방산까지 시세를 다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니 이들은 당분간 삭제하시면 되고요. 방산도 오늘 장중 리딩에서 중요한 얘기 해드렸죠. 잘 세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들을 뺀 다른 섹터 종목에서 주도주를 찾으면 되겠죠. 물론 저놈들도 다들 성장성과 모멘텀이 좋은 놈들이라서 충분히 많이 빠지면 그때 다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장이 우상향을 할 거면 당연히 큰형님이 삼전이 가겠죠. 또 다들 망했다고 끝났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곡점이 임박을 했고 또 수익낼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쓸데없는 욕심에 이것저것 먹을 생각하지 말고 3점만 사둬도 큰 수익 난다고 했습니다. 저차도 기아부터 고개를 슬슬 돌리고 있다고 했죠. 관세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GM과 협력하면서 잘 헤쳐나가고 있고 시적을 보면 답 나오는 거죠. 음식료는 이미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강구드린 대로 했으면 우리 회원님들은 단 한 분도 수익 못 낸 분들이 아니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농림부 차관놈이 롯데헬푸드 시성에 와서 또 지랄을 했는데요. 이거 안 통한다고 했죠. 작년에 농심은 병신놈이 표적으로 삼고 지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 음식료를 가격 다 올려놨는데 지금 압박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장품도 오늘 강했고 슬슬 올라오는데요. 이연도 길게는 아주 훌륭하지만 미국 경기 둔화도 있고 공급 과잉도 있고요. ODM주는 어쩔지 모르지만 다른 인디 브랜드는 여전히 글쎄 옷이다 입니다. 암튼 ODM주만 하시라고 했고 조정시에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한한령주도 잘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57월쯤에 된다고 하죠. 엔터기획사들은 회사별로도 이슈와 재료들이 있고요. 미디어든 엔터든 중국이 해제가 되면 모멘텀은 아주 큰 것이고 또 여기에 미 유럽에서의 인기는 여전하니 올해 다시 갈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하고 가능성 높다 봅니다. 종목들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밸류업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증권주라고 했습니다. 올 보험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순환매로 보이고요. 증권주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원장에서 말이죠. 대형증권사만 조정시 노리면 되는 겁니다. 제2의 메리츠 금융이 나올 수 있을지 저거는 30일 전 얘기가 나왔음에도 강하지 않죠. 이유는 우리가 과연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혜가 될 것이라 추세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화학에너지도 잘 봐야 하는데요. 종목은 다 아시죠? 이 종목만 보시면 되고 정유는 미국발 모멘텀으로 당기는 노려보면 된다 했고 SK이노베이션을 조정시 보시라고 했죠. 쳤으면 편하게 수익 내고 계신 겁니다. 해운주도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만 멀리 보면 수혜가 될 것이니 잘 보시면 되고 HMM만 보시면 되는 거죠. 내수는 구조조정 모멘텀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면 되고요. 건설주도 경기 부양과 SMR 모멘텀 등으로 강했는데 이 역시 조정시 추이 지켜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네카우는 딕테크가 가치라서 아직은 부진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당연한 거죠. 급할 건 없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종목별로는 새로운 모멘텀이 불고 있고 기대감이 큰 타성 경기는 여전히 노리셔야 하고 엣지뉴텍도 카메라 모멘텀 확장으로 바닥 탈출할 가능성 높다 했습니다. 후닥은 간단하죠. 소부장 2차전지 바이오인데 소장이 오늘 아주 강했는데 섹터도 많고 종목도 많고요. 또 변동성도 아직은 심하죠 해서 일단은 대장인 3전을 묵직하게 베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소부장을 보면 된다 했습니다. 유리판, 소캠 등등 너무 많죠. 강세가 나왔고 강조드렸던 TLB, 심텍, DB하이텍, 하머팅리얼즈 그리고 리노공업, 주성엔지, 질반도체 등등 이런 거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이런 거 다 맞춰서 수익 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건 저점에 샀으면 등락 무시하고 길게 가져가는 거지 이 변동성 다 맞춰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건 착각일 뿐인 겁니다.
2차전지는 잘 가다가 에코포비엠의 양아치 지수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죠.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 보지만 무리한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글쎄요, 트럼프가 배터리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요. 만일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새로운 모멘텀 장착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만일에 보조금 폐지가 완화되거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트럼프가 테슬라 차산 기사 올려드렸죠. 속내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머스크 힘 실어주기와 또 트럼프도 미 정차가 죽는 걸 원할까요? 중국 BYD가 글로벌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감이 오시죠?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돈으로 치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접수하는 거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공짜로 편하게 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무부던 수익 많이 내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베풀고 나누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바이오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손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젠백스, 코오롱 티슈진 등이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거 몰라서 거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밑에서 샀어야지 지금 봐봐야 뭐하나요? 암튼 잘 세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이항 후 점진적 우상향을 하게 되면 알짜배기 중소형주들이 소리 없이 대박을 준다고 했죠. 이들은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으니 스스로 발굴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 아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를 드렸다 봅니다. 잘 새기시고 전략대로 하셔서 대박 내시고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으면 하고요. 도저히 혼자서는 힘든 분들은 멤버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중엔 들어오시라고도 안 한다 했습니다. 주식도 타이밍이 있듯이 멤버십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